한국의 형법상 최고형은 사형이죠. 근데 사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1998년인가요? 그때서부터는 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사형을 이제 집행하지 않는 이런 폐지국으로 이제 사실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이런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 삼국 이런 아주 오래된 봉건제 시대 또는 더 가서 중세 시대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사람을 죽이면 그냥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형죄로서 이제 처벌을 했던 것이었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죽이면은 무조건 이제는 사형에 이제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상을 참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법대로 모든 것들은 법전대로 이제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왕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이제 정상을 참작한다거나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늦추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해서 이제 억울함을 풀기도 했고요. 또는 확실하게 사형죄에 해당됐던 것을 어떤 그런 정상을 참작해서 판결을 법대로 해야 되지만 법대로 하지 않은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이 정조가 이 살인죄로 잡혀온 이런 2명의 이 살인 죄수를 보고 어떻게 판결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이 국왕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어떤 이 사형에 해당할 정도의 아주 그냥 중범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아주 먼 전라도나 이렇게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 사람을 죽여서 이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중범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처음에 지역에서 이제 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듯이 다시 한번 또 이제 관찰사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 관찰사에서 또 이제 재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왕에까지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왕에까지 보고가 돼서 국왕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심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왕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이제 사형을 하는 거죠. 중국의 명나라에서는 대명률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친구지간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서로 다투다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의도를 갖고 살해할 의도를 갖고 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살인, 이러한 것은 교수형을 처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또는 이를 고의적으로 해서 살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참수형을 처한다. 이렇게 이제 대명률에는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교수형과 참수형인데 이것은 김윤보의 형정도첩이라고 조선 후기 말에 이제 도첩으로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렇게 교수형은 저런 방식으로 해서 사형을 집행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참수형인데 저렇게 나무 틀을 목에다가 붙여놓고 걸어놓은 거죠. 걸어놓고 저렇게 손잡이용 칼로 내려쳐가지고 목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에 묶여진 줄로 인해서 줄을 당기면 목이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이죠. 효수 형처럼 이렇게 이제 교수형, 참수형이 보통 이렇게 이제
집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보았던 그 사사형, 그러니까 그 사약을 내려서 독약을 먹어서 이제 그 죽는 것, 이것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무관리들, 관료들, 그리고 왕실에 있는 종친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반하거나 왕실을 모욕하거나 이런 대역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명예를 존중해서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명예로운 죽음을 주기 위해서 임금이 내리는 그 약이다 해서 그 사약, 그 사사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이외에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저렇게 교수형이나 참수형이 그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에 사형이 아주 그 집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그 정치사나 경제사나 또는 그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위주이지만은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나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역사책에 기록하는 것도 미비하고요. 또 너무나 그 통치자의 그 어떤 관점에서 그 정사로서 역사서가 남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삶에 대한 내용은 별로 그 우리가 그 정사를 통해서는 그 알지 못하고 야사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 백성들도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은 많은 그 범죄를 그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그 일반 백성들도 많았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도둑질이나 또는 더 나쁜 범죄인 이런 강도짓이나 이러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그 초에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를 짓고서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한 90%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90% 됐고요. 영조 때 와서 이제 조금 이제 후기에 들어와서 영조 때 와서 한 60% 정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조 때 와서는 3%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들을 사형을 시켜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그 3% 정도만을 집행을 했던 왕이 바로 또 정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조는 심리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통치기간 23년 동안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을, 중죄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사건마다 모두 다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18책인가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다음 그 사법을 집행하는 이러한 관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조가 그 사형을 집행한 게 한 1100건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약 1100건의 사형 집행권을 갖다가 이 심사록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심사한 신문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사건의 결말까지도 다 이렇게 그 책자로 만들어서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지금도 그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의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그 책자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정조가 이 사형을 1100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왕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대비, 그리고 자기의 그 할머니 이렇게 이제 막 문안 인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뭐 아침밥을 그 먹고 나서 또 이제 그 공부하고 또 신하들 만나가지고 또 이제 국사를 논의하고 또 뭐 그 점심 때 그 밥 먹고 또 많은 전국에 있는 그 관찰사들이 올려보내는 그 상소나 또는 보고서들을 보고서 결재를 내리고 또 저녁에 또 경연을 하고 또 밤중에도 신하들과 만나가지고 또 이제 못다 그 처리한 국정을 논의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왕의 그 일을 만기라고 해가지고 10,000가지를 결제할 그 사람이 바로 국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정조가 23년 동안 그 제위하는 기간 동안에 약 1,100건.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국왕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조에게 그 올라온 사형을 집행을 허가를 받기 위한 이러한 그 보고서들이 약 1,100건이 이제 올라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정조는 신하들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정조 같은 경우는 특히 엄청난 이런 그 업무량을 양을 갖고 있었던 왕이 또 이제 그 정조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두 가지 사례를 이제 우리가 보자면 하나는 이제 장흥에, 그러니까 전라도 장흥에 신여척이라는 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여척이 살인을 한 거예요. 어떤 그 사건이냐면은 그 장흥에 있는 동네에 이제 그 김순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순창이가 이제 그 밭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나갔다가 이제 나가니까 자기 동생에게 아우에게 그 집을 좀 봐달라고 그러고 밭일을 봤었나 봅니다. 그리고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보리 2대가 없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보리 2대가 없어졌다고 이 도둑놈아 네가 이 보리 2대를 훔쳐갔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싸움이 이렇게 막 나고 막 그러다가 바로 이 형이 이 절구를 내려쳐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나 봅니다. 막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패고 막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리지도 못하고 막 있었는데 그 신여척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가지고 김수창을 나무랬던 것이었죠. 어떻게 그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아니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패냐고 뭐라고 하니까 김수창이 신여척을 또 발로 내다 찼나 봅니다. 그러니까 신여척도 맞고 나서 또 냅다 발로 김수창을 발로 찼는데 그게 잘못 맞아가지고 그 신여척이 죽었어요. 그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쉬쉬를 김수창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이게 발각이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형죄고 사형죄다 보니까 그건 국왕에게까지 보고가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정조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 이 사건을 보고서 다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이거는 뭔가 꺼름칙한 게 있다. 그러면서 왜 죽였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는 다시 재조사를 시키니까 그 신하들에서 이제 다시 또 형조에서 올라오기를 이 사건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이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바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또 다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다시 신하들에게 논의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또 수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신하들이 이것은 봐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질질 끌면서 정조가 했던 사건이 바로 신여척입니다. 그러면서 신여척이 이 사건을 정조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살인죄에 해당하고 사형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살인을 죄에 보다 더욱더 어떤 풍속을 바로잡고 기틀을 바로잡는 그러한 하나의 본보기 사건으로 삼아서 이 사건을 갖고서 다르게 이제 내다보고서 판결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정조는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리냐면은 형제간에 서로 공경하지 않은 죄를 다스린 자다라고 해서 석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해석이죠. 하지만 정조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은 이 신여척이가 지방에 어떤 재판관도 내지 못한 것으로 지방의 관찰사가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신여척은 바로 삼강오륜과 어떤 의리로서 이 형제 간의 다툼을 갖다가 바로 자기가 판결한 거다.
그래서 그를 판결했던 거로 이제 그 사형에 처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여 측이 바로 이러한 그 형제간의 삼가 오류를 지키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그 다스린 자이기 때문에 그 자는 어떤 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여 측은 그렇게 해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분명하게 법전에 의해서는 살해를 했으므로 이 교수형이나 이렇게 이제 처해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정조는 국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이러한 것을 무리하게 이제 바로 재판관의 역할을 신하에게 했던 것으로 보고서 석방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그 왕이 이제 정조였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아주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마지막 사형죄에 대해서는 또 국왕이 허락을 해야 되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어보고서 어떤 그 편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석방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또 이 전라도 강진의 기문의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강진의 기문의 사건은 또 어떤 것이냐면은 이 같은 해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에요. 바로 신여척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에 일어났던 해였는데 이 강진에 사는 김윤래라는 여성이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의 그 소녀였는데 그 소녀를 이제 얘 집안에 어떤 그 동네에 사는 안노파가 이제는 이 집에서 이렇게 쌀도 빌리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쌀을 달랠 때마다 줄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 소소한 원한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은의 그 집안과 그 안노파가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와중에 이제 안노파의 손잡벌 때는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 얘와 김은혜를 혼사를 놔주려고 그 안노파는 그랬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 안노파는 잘못 썼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안노파가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은 자기 그 친척에 있는 애와 그 손잡벌 되는 애와 김은혜가 사통을 했다. 정을 통했다. 그래서 이제는 김은혜는 아무데나 결혼하지 못한다. 이런 소문을 엄청 내고 다녔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은혜가 이것을 참다 못해서 계속 이제 어떤 커다란 이 사건이 일어날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이 동네 사람 중에서 누군가 김은혜의 결백을 믿고 그 주장을 믿고서 결혼을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노파가 계속해서 동네에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한 분함이었는지 계속해서 자기의 친척벌 되는 애와 김은혜는 이 사통을 했던 그 여자다. 아주 정조가 없는 여자다라고 아주 나쁜 소문을 아주 모욕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김은혜를 갖다가 정조관념이 없는 여자로 이제는 찍히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김은혜가 분하다 못해서 결국은 이 안노파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이제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저질렀는데 강진 관찰사가 와서 보니까 전라도 관찰사가 이렇게 와서 보고 강진 현감이 이제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몸에서 한 17군데 칼자국이 나 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김은혜가 얼마나 분했는지를 이러한 흉터로 봐서도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형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정상을 참작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에게 이걸 보고했던 거죠. 이게 정조가 받아보고 나서 이 김은혜가 이렇게 이제 측은했는지 다시 이제 이것을 재수사를 또 이제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조사해서 올라왔더니 정조가 다시 이제 그들이 보고가 올라오길래 이것은 도저히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좌의정 그 당시에 체제공 좌의정까지도 논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 논의를 해봐라. 김은혜 사건은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한 사건이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봐라. 그러니까 최재공이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어떤 이 김은혜가 안노파를 죽인 어떤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법전에서는 이 사형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그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다시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이 사건을 아주 길게 또 이제 판결을 안 내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1년 4개월? 이렇게 늦게 이 사건을 심리를 했던 거죠. 이 사건을 1년 4개월 동안을 심리를 하면서 늦게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은 정조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또 판결을 내렸냐면은 바로 김은혜를 어떤 여인으로 만들었냐면은 김은혜는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정조를 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어떤 자기 여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어떤 지조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남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계가 있었다. 그러한 자기들의 정조를 지키기 위한 안노파가 자기를 모욕하고 정조관념이 회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기계로서 남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살인? 이것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김은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회의 풍속과 법을 지키기 위한 본받을 만한 일로서 삼을 만하다 하면서 특격 석방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또 김은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재조사를 하면서 처음에 올라왔던 보고서와 다른 여러 가지 김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봐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고가 와 있었겠죠.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이제 정조가 내세웠던 것이 이 김은혜는 바로 자기는 내가 바로 안노파를 바로 죽였다는 것을 자백했고 또 나는 사형을 감이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달라 얘기했으며 어떠한 변명이나 그리고 안노파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러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원해 살 일들 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또 참음에 있었다는 것들 여러 가지를 참작하고 또 선의에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특별 석방으로 김은혜를 이제는 풀어줬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은혜를 풀어주면서 이 김은혜가 풀어주면 또 이 강진에 가가지고 그의 안노파의 친척이었던 아이를 분명히 또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풀어주기 전에 이 김은혜는 그 아이한테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그 약속을 받으면 풀어줘라.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섬세하고 또 이 석방을 시켜준 사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사람이 또 이제 정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다른 국왕과도 좀 남다른 면이 있었던 분이 또 이 정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조는 이 재기간 동안 약 1100건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건, 사형에 해당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신여척, 김은혜 이 두 사건이 벌어진 게 178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정조가 처리한 사건이 바로 93건, 93건이나 했다고 합니다. 심리록에 나와 있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심리를 처리했던 그걸 연구했던 학자들에 따르면 정조가 보통 이 사건들을 각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막 했었고, 그리고 또 이 매년 한 50건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50건 정도를 정조는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100건을 매년 한 50건, 그리고 특별히 그 한 해에 93건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정조는 백성들이에 관련된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그 형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사형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그 하려고 했었고, 또 죄인들에게도 어떻게든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정상을 참작해서 약하게 형벌을 내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 또 특별하게 이 신여척과 기문회를 삭방시켜 주면서 특별하게 또 책을 또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정조와 함께 국사를 논의했던 이동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학파 그 실학자죠. 그 북학파 실학자였던 이동무에게 바로 그 신여척과 기문회 사건을 특별하게 전기를 책을 써라라고 해서 그 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미록에도 이 신여척과 기문회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남아있지만 아주 상세하게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그 어떤 사건도 같이 언급시키면서 이제 그 책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두 사건이 상당히 조금 그 특별한 어떤 그 법 집행의 사례로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은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여척과 기문회 사건을 이제 그 책으로 남겼던 그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담배가게 살인 사건을 또 정조가 언급합니다. 그 18세기 때 조선 후기에 그 지금의 한양의 종로 거기에 담배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에는 그 전기수라 가지고 소설책을 읽어주는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었죠. 그래서 그 전기수가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임장군전, 그 임경업 장군에 관련된 그 소설을 읽어주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절정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이 누구냐면은 병자호란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나라에게 나라를 뺏기고 이제 국가적 수치를 당했을 때 국왕이 청나라에게 항복을 이제 했던 사건인 거죠. 병자호란. 자, 그것을 말하면서 그 당시에 임경업 장군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김자점이라는 간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제 임경업이죠. 그러니까 바로 임경업이 이제 반역죄로 모반죄 반역죄로 이제 무고를 당하고 김자점에 의해서 이제 죽는 이러한 장면을 이야기꾼인 전기수가 막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막 절정에 다다르게 읽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백성 중에서 한 명이 참다 못해서 담배 썬 칼로 전기수를 이야기꾼을 죽여버립니다. 그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말 있었는지 또는 정말 과장된 건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조 때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남아 있기 전까지 있을 때도 이 담배가게 살인 사건이 바로 언급이 되면서 바로 이 이야기꾼인 직업가 전기수가 바로 이렇게 죽은 사건은 이 백성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던 건 비록 살인이지만은 어떤 의리, 임경업 장군에 대한 의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서 저질러진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떤 그 사건을 봤을 때 담배가게의 이야기꾼은 안 됐지만은 바로 그것을 죽임으로써 백성의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감정이 또 따로 있다. 이런 것을 정조가 바로 이 담배가게 살인사건, 이 사건을 바로 은혜전, 이 앞부분에 책자에 남기면서도까지도, 이렇게 백성은 이 형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정상을 참작하는 이해에 무리하면서까지도 이 백성들에게 어떤 억울한 면이 없는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 또 정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죄인을 심리 때, 그러니까 보통 중죄인이라는 것은 유배형이나 뭐 사형을 당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는 이런 이 보고서는 아주 밤낮으로 살펴가지고 판결을 내렸던 왕이 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이동무가 은회전을 쓰고 나서 이렇게 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우리 임금께서는 중죄인을 심리할 때면 자신의 몸이 아픈 것처럼 생각해 낮이고 밤이고 그 정황을 생각하여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지 따져봤다. 그래서 김은혜와 신여척은 이러한 임금을 만나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동무가 자기의 왕이었던 정조를 찬양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썼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이 김윤혜와 신여척의 사건뿐만 아니라 23년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들을 3%밖에 사형을 안 시킨 것을 보면 충분히 정말로 중죄인을 심리할 때는 자신의 것처럼 백성들을 자신이 몸처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판결을 내렸던 국왕이 또 이제 정조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뭐 대역죄인이나 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것을 가담했거나 또 이런 것에 엮였거나 이러한 것들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어떤 이러한 중죄들, 그래서 형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조는 이런 법전에 있는 원칙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갖는 법검정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 또 정조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 삼복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삼심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형을 내릴 때는 쉽게 가볍게 처음에 사형에 내릴 만한 범죄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사형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3번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형을 내렸던 거고 마지막은 국왕의 승인, 허락하에서 또는 보고를 하고서 사형을 집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조선 초에 이렇게 아주 기틀을 잘 이제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방에 있는 관찰사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 조선시대에는 이 사법을 집행했던 기관이 행정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행정을 봐왔던 그러한 기관에서 이제 이러한 법 집행까지 했던 것이었죠. 중앙에서나 이렇게 형조, 사원부, 뭐 의금부가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이 관아가 있었지만 지방에는 이런 수령이나 또는 관찰사들이 모든 이러한 행정기관이 사법까지도 이제 자기의 권한을 갖고 이제는 법 집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에는 잘 삼복죄를 가지고 중죄에 해당되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도 잘 이 형벌제가 마련돼 있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 죄인을 심리하는 것 그리고 신문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이제 태형이든 자형이든지 유배이든지 뭐 사형이든지 하는 거지만 그것을 결정의 전까지 조사 과정에서 행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고통을 받는 신문, 이것이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웠고 또 길면 죄인의 가족과 죄인에게도 너무나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사형감에 해당하면은 30일, 그리고 뭐 유배형, 도용에 정도 해당하면 20일, 그리고 태형, 장형 정도 해당하면은 10일. 그 안에 기간을 통해서 신문을 마쳐야 돼요. 그 이상 신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방에 있는 형감이나 관찰사가 내가 특별한 사심을 가진 이런 죄인이라면 또는 어떤 뇌물을 받고서 저 사람을 유배까지 시켜야 될 죄인이라면 아주 신문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자백이 나올 때까지 고통을 주는
고문을 가하겠죠. 그래서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그 고통을 드리고 관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그 형식적인 이런 그 신문이 아니라 정확히 안에 조사를 마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은 잘 지켜지기도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아주 먼 전국 팔도 각도에서 집행하는 이런 신문들은 제대로 그 집행이 되지 않았었다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형 그 죄는 초기에 그 삼복죄를 해서 3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 초기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상소가 태종 때도 올라온 걸 보면은 그 어디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아주 엄청나게 재물로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아주 극악적인 이러한 그 범죄를 저질렀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사형을 시키려면 그 조선 초에는 제대로 법 집행을 지키기 위해서 삼복죄가 더욱더 잘 지켜졌을 때였는데 이래서 이 국왕에까지가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지방에서 벌어졌던 이 사기극은 사형죄에도 불구하고 사형까지 갈 정도의 엄청난 그런 죄였는데도 불구하고 국왕에 보고가 안 됐었나 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백받고 집행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태종에게 삼복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형이 집행하는 날은 국왕도 술화의 반찬을 줄이고 그리고 풍악도 듣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그 상이 있던 날은 조금도 이렇게 몸두심을 해야 되는 뭐 이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그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사형을 집행하는 날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반찬도 줄이고 음악도 듣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초에는 삼복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먼 지방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 사형 집행은 또 이렇게 지켜지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죄의 삼복죄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경국대전 성종 때 만들어졌던 법전인 경국대전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영조 때 다시 종합 편찬된 법전이었던 속대전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갈수록 잘 지켜지지 않았나 봐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이렇게 이 국왕의 관심들이 점점점 어떤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권한들이 더욱더 사원부나 의금부나 형조나 지방의 관찰사들에게 더 이 권한이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집행되는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후에 가면은 이제는 뭐 결안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자백을 받으면 사형을 집행하는 문화만 작성하고 집행시키는 이렇게 돼 버렸다고 합니다. 이래서 결국은 어떤 법전에는 좋은 어떤 죄형 법정주의와 이 삼복죄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원칙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에 갈수록 이제는 점점 자백만 받으면 바로 가장 큰 증명의 자료로서 자백이 이제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심한 어떤 이러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바로 고문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이제 형을 이제 선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사면도 사면이라는 것, 그리고 또 삼복죄라는 것, 그리고 또 병보석,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이 병이 감옥에 있으면서 수감되어 있는데 병이 걸리거나 또는 너무너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뭐 태형 장형 정도는 뭐 쌀을 한 2마리 정도 받고 보석으로 풀려줬고요. 또 되게 심한 장형 100대나 막 그 정도나
또는 뭐 더 유배형 정도나 막 이렇게 해서 감옥에 도용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경우도 또 이렇게 뭐 그 쌀 2가마 정도를 바꿔서 또 보석으로 풀러주기도 했던 보석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뭐 삼복제 그리고 이 보석제도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엔 국왕의 어떤 사면형 이러한 것까지도 보완이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형벌이고 또 이 특별한 왕이었던 정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런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참작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는 바로서 어떤 집행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경우는 바로 이 백성들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또 법을 집행했던 이러한 어떤 한편으로는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관리들의 어떤 많은 이러한 발생됐던 이런 고문과 또는 형을 집행할 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의 뇌물 비리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아주 예를 썼지만은 후기에 갈수록 결국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어떤 형벌이나 사형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또 뇌물 비리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없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대로 기록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후기에 많았지만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이러한 형벌들은 더욱더 많이 집행이 됐던 것이 조선 후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